바이오라는 것도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막 헤맬 정도로 근데 거기에 약까지 붙여놓으니까 바이오 약 한번 오늘 제대로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보통 약이라고 하면은 약국에 진열된 뭐 약이나 뭐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이제 합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제도 있고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도 있고 항생제 뭐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의약품은 대부분 합성 의약품이에요. 예. 근데 바이오 약은 약인데 이런 합성 의약품과는 완전히 다른 의약품입니다. 일단 그 합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써보면 이렇게 종이 하나에다 금방 쓸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구조라서요. 그건 이제 금방 화학 성분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만든다기보다는 생명체에게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일종의 세포에서 키운다고 할까? 키워서 만들어내는 약. 굉장히 복잡한 만큼 훨씬 더 그 디테일하게 처방을 할 수도 있고 디테일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2023년에 그 매출액이 그 10위에 들었던 의약품 가운데 7개가 바로 이 바이오 의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 잘 나가는 거죠. 그리고 향약보다. 그렇죠. 네. 노벨상 아까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지만 이게 현재 굉장히 핫하다는 뜻이거든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할 얘기가 아주 많은.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게 약 얘기만 하려고 해도 이거 밤새 얘기해도 안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그중에 찝어서 작게만 얘기할 텐데 오늘은 약, 특히 이 바이오 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와, 벌써부터 지식 도파민이 막 샘솟는데요.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놀라운 5분의 시그니처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네, 주제와 관련된 5분 남짓의 짧고 굵은 강연을 들어보는 놀라운 5분 시간인데요.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형기입니다. 저는 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보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예. 자, 오늘 놀라운 5분 이 사진 한 장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수정 테이프 아니에요? 화이트. 화이트. 사실 사진으로만 봐서는 어떤 물건인지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건 약입니다. 약이요? 저걸 먹는 거예요? 먹을 수는 없지만 저것도 약입니다. 바르는 거예요? 연고? 바르지는 않지만 피부에 대기는 합니다. 아니, 잠깐 오늘 스무고개 하러 나오신 것은 아니 무슨 몇 개 남았죠? 예? 지금 어떻게 쓰는 약인 거예요? 저 자체가 약인데 저러한 약을 통칭해서 전자약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약은 영어로 electroceutical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비교적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약입니다. 근데 사실 저것 자체는 약이라고는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의료기기나 최근에는 큰 범주에서 넓은 범주에서 약의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 저 약은 어디 아플 때 써요? 저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코감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부비동염 또는 알러지 때문에 콧물도 나오고 또 양쪽 부비동이 가득 차서 멍하고 아픕니다. 그럴 때 저 기기를 여기다 대고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전자기장이 나와서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일단은 혈관을 축소해 줍니다. 그래서 콧물이 적게 나오게 해주고요. 동시에 이 피부의 분포에 있는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 3차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비동염이나 아니면 이제 알러지 또 코감기에 쓰는 약들은 주로 먹는 약인데 맞아요. 먹게 되면은 졸립죠. 맞아요. 항히스타민제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저러한 전자약은 그러한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죠. 그리고 증상도 금방 없어진다라고 하는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그럼 혹시 코감기 말고도 좀 더 심각한 질환에 쓰이는 전자약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올해 허가를 받은 전자약인데요. 이것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게 장착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전자기장이 나와
이제 소위 말하는 암세포를 괴사, 죽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실제 임상 시험을 해보았더니 생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임상 시험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죠. 다만 아직까지 저러한 전자약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쓰던 항암제에 부과해서 사용할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죠. 즉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 개이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갑자기 게이득. 저렇게 지적인 분이 아니 오늘 갑자기. 사실 지금까지 돈을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함으로써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약은 이전까지는 리피토라고 하는 약입니다. 리피토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지금까지 리피토로 벌어들인 돈이 전 세계에서 무려 200조에 해당합니다. 200조. 그런데 이 리피토의 아성에 도전했던 약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약들이 소위 오늘의 주제인 바이오 약들입니다. 첫 번째가 휴미. 이 약은 류마티즘 환자와 같은 결체 조직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나 아니면은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 사용하는 단일 클론 항체인데 이게 이제 계속 매출 1위를 찍으면서 몇 년 동안 최고로 많이 팔린 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휴미도 최근에 1위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키트루라고 하는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는 단일군 항체, 단일 클론 항체로서 바이오 약품 또는 바이오 약입니다. 뭐 매출액 1위를 차지할 정도면 저는 당연히 타이레땡 뭐 이런 뭐 그런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약일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에 저런 거 맞았다는 얘기 한 사람 못 봤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뭐 그냥 약이라 그러면은 뭐 두통, 치통, 생리통엔 뭐 개보땡 이런 예, 거.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 한두 번씩 다 바이오 의약품을 받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요? 우리 다? 뭐 대부분은 아마 받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뭐지? 나 뭐 맞았지?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죠? 네네네. 바로 코로나 백신 이게 전 세계 인구의 뭐 3분의 2 정도가 한 번 이상 맞았다라고 추정하는데 이 코로나 백신 큰 범주에서 바이오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약이 가까이 가기 힘든 존재는 아니죠.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맞아야 하는 인슐린, 성장 호르몬, 또 보톡스 이런 것들도 다 바이오약입니다. 그리고 보톡스도 바이오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톡스 자체도 바이오약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바이오약이 바로 비만 치료제인 위고땡. 네, 그 약도 바이오약입니다. 약간 사실 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썼던 책의 제목이 합성의약품의 시대는 가고 바이오 의약품이 온다. 뭐 이제 이런 책 제목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편집 삭제하셔도 무방한 건데. 아 왜요? 오신 김에 책 이름도 널리 알리시고. 편집하면 또 약간 언짢으실 거 아니에요. 그 육자성어로 말하면 불감청 일지언정 고소원이다. 감히 제가 청하지는 못하나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바다. 네. 오늘 재밌는데요? 갑자기. 야, 오늘 재밌다. 고맙습니다. 바이오약이 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핫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를 희망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와.